안녕하십니까. 마곡부동산TV 심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마곡 오피스텔 사업장 현황 신고 어떤 분이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의무 기간 내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되시고요. 또 마곡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이 많이들 끝나셨죠. 그래서 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다 라고 하셔서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또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주택임대사업자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면세사업자로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모두 다 하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오피스텔 외에도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가세가 면세가 되는 이런 분들이 다 면세사업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주택을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모든 분이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 10일까지 현황 신고를 하시면 되니까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고요. 그대로 따라 하시거나 또 궁금한 사항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 될까요? 자, 우선은 세무사님께 의뢰를 하는 방법이 또 가장 간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비용적인 부담이 조금은 있겠지만은 잘 모르는 경우에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현황 신고를 해야 된다, 도움을 요청하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을 내시고 의뢰를 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직접 수기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세무서에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또 친절하게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웬만하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이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하시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집 안에서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www.hometex.go.kr 1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네이버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치시면은 화면이 나올 것이고요. 우선은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로그인을 하는 방법은 뭐 공동금융인증서라든가 또 간편인증, 이러한 카카오톡이라든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로그인을 하시면은요, 거기에 대한 내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직접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서 그것을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여러분들 한번 쉽게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자 현황 신고가 어렵지는 않은데요. 요즘에 세무서 가시면 직접 상담을 받기 어렵고 보통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홈택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걸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간단하게 될 것 같고요. 로그인은 금융인증서라든가 공인인증서 그리고 카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로그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찾는 메뉴에 두 번째에 들어가시면 사업자 현황 신고가 있고요. 산업장 현황 신고에서 이 노란 것을 클릭하면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사업자 번호보다는 주민등록번호를 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고, 자, 업종 코드를 선택을 하시는데 부동산이라고 치시면은요, 부동산 임대업이 나오죠. 70101 클릭하시고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익 검토표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수익 검토표가 뭐냐? 임차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넣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신고를 하는 겁니다. 월세, 보통 월세가 많죠.
자, 그런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 같으면은 기존의 것을 임대 명세표를 조회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소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써놓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개인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본인의 주소라든가 이런 건 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임차인 정보도 다 아셔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성명 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임대 정보는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작년에 했던 것을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하면은 일단은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에 했던 주소, 소재지가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주소가 나올 것이고요. 임차인도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임차인도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임차인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임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려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좀 새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도 2019년도에 들어갔건 20년도에 들어갔건 여기서는 2021년도 1월달이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산 시점까지 써 넣으시면 됩니다. 전 중간에 좀 나가서요. 이분이 8월까지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월세는 얼마 뭐 하다 보면 금액이 계산이 저절로 되겠죠. 자, 됐고 또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제 수익 금액을 해야 되는데 간주 임대료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요. 보증금 넣으시고 시작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끝난 날짜. 예. 저는 8월 31일에 이 사람이 끝났기 때문에 주거 전용 면적은 아까 보시면 이렇게 그대로 써 넣으시고요. 기준 시가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공시 알림이에 가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국세청 홈택스 오피스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 시가 거기서 다 찾은 후에 써 넣으시면 됩니다. 계산하게 하면 보통은 0일 겁니다. 자, 이렇게 빠져나오시고요. 그래서 0이 나오니까, 그쵸? 예, 0이 나오니까 임대 내용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박히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나가시고 이제 11월 달에 들어왔는데요. 그분에 대한 내용을 또 써야 되겠죠. 그 내용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확인을 누르면 예, 인적사항이 나오겠죠. 나오고 건물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2021년 12월 1월 1일에 들어왔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이 되겠죠. 금액은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한 달치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제 0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전년도 거를 보면은 제가 지방 경기도에 또 하나의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인적사항 그대로 이분은 들어갔고요. 예, 다만 이분이 나갔어요. 그래서 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개월이 되겠죠. 예, 10개월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자, 이런 식으로 놓고 300만원에 대한 보증금의 수익금이기 때문에 0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세건에 대한 월세 합계가 나오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2개인데 임차인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3명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 완료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수익금액에 대해서 나오시는 것이고요. 뭐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다 없죠. 일반적인 분들 기타 매출에 대한 내용만 나오고요. 그냥 다음 눌러주시면 되고요. 신고서 작성 완료 누르시면 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 뭐 세금을 낸다거나 이제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5월달에 종합소득세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요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자,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컴퓨터에 숙달되지 않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또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